저희 태극사랑에서는 시종 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김진태의 차기 정부 국무총리론을 주장해 왔고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이번 대선에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김진태를 차기 정부의 실권형 국무총리로 한다. 이 카드가 아니고서는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카드만이 태극기 민심을 대선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어요. 그 대선 후보가 홍준표든 조원진이든 남재준이든 가림없이 지금 수위를 달리는 게 홍준표 아닙니까? 그래서 어떠한 형태의 후보 단일화가 되어도 또 후보 단일화가 되지 않아도 어느 후보가 두각을 나타내어도 제가 태극사랑에서 얘기한 김진태의 차기 정부 실권형 국무총리 대선 공약, 이 카드가 없으면 표는 반드시 이탈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표가 이탈하고 나면 이 대선에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핀트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후보 단일화에만 몰두하고 서로 상대방 진영 비방하고 지금 우리 유튜브 언론도 두 명, 세 명으로 갈렸지 않습니까? 뭐 변희재다 무슨 또 이런 사람들은 또 홍준표를 또 비난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갈리는데 이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비난해라 이거 좋다 이거요. 그거는 사람이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비난할 수 있어요. 다 좋은데 제가 시종 김진태를 들먹이는 거는 이 카드가 아니고서는 김진태란 사람 아니고서는 이 난관을 뚫고 나갈 방법이 없다. 아직 홍준표가 대사라 그래가지고 홍준표로 단일화 한다고 합시다.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시종 주장하는 홍준표가 만약에 단일 후보가 된다면 이 공약을 해야 돼요. 나는 대통령을 하게 되면 반드시 김진태를 차기 정부의 실권형 국무총리로 하겠다. 이 공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홍준표가 왜 이 공약을 안 하려고 버티냐. 그거는 임명진과의 어떠한 권력 나눠먹기식 밀약이 되어 있다. 임명진, 정우택 등 경선 농단을 김진태를 탈락시키는 경선을 그때 진행했지 않습니까? 그걸 하면서 권력 분점에 밀약이 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 가지고 또 막 비방합니다. 왜 또 뭐 밀약했니? 누가 누구를 만났니? 그러면서 그러니까 저놈 나쁜 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치가가 누구를 만나는 게 밀약하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그거는 인정해 줘야 돼요. 홍준표가 임명진에게 어떤 밀약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밀약해라 이거야. 해가지고 네가 이길 수 있냐 이거야. 이 대선에서. 그런 밀약 가지고는 너는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얘기는. 그럼 대선에서 이길 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뭐 야당 당수가 되는 것인데 야당 당수가 무슨 큰 권력이 있다고 임명진에게 뭘 떼어줄 수 있습니까? 또 그렇게 되면 임명진은 또 떠나요. 어딘가 또 좌파 쪽에 가서 뭐 어쩌고 과거에는 뭐 내가 잠깐 생각을 잘못해서 뭐 어쩌고 또는 뭐
무슨 친박 세력을 뿌리 뽑았다 뭐 이러면서 또 뭐 길게 얘기할 겁니다. 이거 그거 들을 필요도 없고, 좌우간 홍준표 너는 임명진과의 어떤 그런 권력 분점의 밀약을 한다고 해서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태극 사랑의 판단입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 권력 분점의 상당 부분, 적어도 한 30-40%를 김진태에게 분점시켜야 돼요. 홍준표가 이거를 안 하려고 버티는데, 안 하면 자멸하는 거예요. 안 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럼 또 안고 죽든지, 또 안고 죽으면 뭐합니까? 배는 침몰해버렸는데. 예. 그러니까, 그러한 어떠한 죽는 카드, 자기가 망하는 카드로 끌고 가지 마라. 일단 대선에 승리할 수 있는 카드, 그것은 김진태를 차기 정부의 실권형 국무총리로 한다는 대선 공약, 이거 이외에는 단일화를 하든 단일화를 안 하든 뭘 하든 이 보수 우파의 표는 반드시 흩어진다. 반드시 ht어진다. 네. 그래서 제가 2차 고육책으로 내세운 것이 7인 원탁회의 또는 11인 원탁회의를 구성해서 거기서 단일 후보를 단일화를 일방적으로 발표한다는 것인데, 그것 자체도 이 사람들끼리 원탁회의가 구성이 안 된다는 통보를 좀 받았습니다, 제가. 예. 해보나 마나한 원탁회의다. 왜? 상대방과 대화가 관철이 안 될 거니까. 그래서 그러면 고육책으로 그 7인 원탁회의가, 그것도 사실 완전하진 않아요. 7인 원탁회의를 제가 발표하겠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후보 단일화가 안 되었을 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마지막 방법으로 강구한 것이고, 더 좋은 길은 제가 얘기한 김진태 실권형 국무총리 대선 공약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 남은 카드가 있습니다. 이것이 김진태 본인의 카드입니다. 김진태는 자신에게 지금 모든 키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제가 김진태 의원도 만나보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각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자기가 지금 모든 키를 쥐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자각이 약해요, 이 사람이. 왜 그러냐? 이 주변에 브레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브레인이 없기 때문에 그 자각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터뜨려 주는 겁니다. 김진태 본인에게 지금 현재 대선 국면은 이제 앞으로 얼마 안 남았습니다. 3, 4일 내로 김진태가 이것을 풀어야 합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또 김진태 측근에 있는 보좌관들하고도 제가 통화를 했었는데, 그분들은 이 내용을 김진태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김진태 본인도 이 동영상을 봐야 합니다. 이걸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충분히 생각을 하신다면은 뭐 저를 만날 필요가 없어요. 만나서 내가 똑같은 얘기 할 거니까. 그러나 더 쐐기를 받기 위해서, 더 확실히 전달하기 위해서 한번 다음 주에 한번 춘천이나 어쨌든 김진태 의원이 유세하는 장에 한번 찾아갈 겁니다. 가서 김진태 본인에게 이 대선 국면에 해결 열쇠가 있다. 그 열쇠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는 한 이 문은 절대 열리지 않는다. 우리 우파 진영에게 이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대선 승리의 문은 김진태가, 그러면 나는 그겁니다. 김진태 본인이 어떻게 그걸 요구할 수 있느냐?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홍준표에게 김진태 본인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김진태의 영달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우파의 승리를 위해서
이 카드를 내가 던지는 것이다. 내가 권력 잡겠다고 비루한 모습 보이는 거 아니다. 이 이야기를 가장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현재 김진태예요. 홍준표 본인도 아닙니다. 홍준표는 나름대로 지금 뭐 만지작 거리고 있으나 임명진 등 그쪽 지금 새누리당 한국당 정우택 등 그 사람들과의 어떤 약속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멸의 기림을 홍준표 후보는 알아야 되고, 김진태 의원은 이것을 홍준표를 만나서 권력 분점의 약속을 해라. 실권형 국무총리 김진태를 대선 공약으로 발표해라. 이것은 나의 욕심이 아니다. 우리 우파 진영의 승리를 위한 이것이 마지막 열쇠다. 이것이 아니고서는 반드시 뭐 단일화 후보 될 수도 있어요. 단일화 될 수도 있습니다. 뭐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서는 안 된다. 그 정도 가지고서는 좀 2% 부족해요. 2% 갖고 지금 대선이 당락이 결정되는데 2% 부족하면 20% 부족하나 80% 부족하나 뭐 떨어지기 마찬가지예요. 떨어지면 똑같은데 뭐 합니까? 그러니까 이 2% 차이를 위해서 과거에 김대중이 김종필과의 DJP 연합을 그 당시에 그거 왜 하냐 했는데 그거 안 했으면 2% 부족해서 떨어지는 거였어요. 근데 그걸 했기 때문에 붙은 겁니다. 홍준표 진영을 이것을 분명히 아주 인식해야 됩니다. 제가 시종일관 이 이야기를 나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많은 유튜브 운영자 중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입장이 바뀌지 않은 사람은 저 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 의견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의견을 발표해서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그 길을 가면 우리가 살 수 있겠다는 것을 뭐 하루아침에 한 20시간 만에 6만 조회를 돌파하는 구독자 40명의 그 사이트가, 이거는 뭐냐 하면 그만큼 사람들이 여기에 환호했다는 거야. 여기에서 가능성을 보았다는 증거입니다. 나는 내 어떤 상상력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통계적인 이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어떻게 구독자 40명 사이트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6만 조회가 들어옵니까? 그 당시 남재준 대통령 플러스 김진태 국무총리 이거를 발표해가지고 졸지에 순식간에 그렇게 집결됐거든요. 이 사실은 그것이 된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카드를 시종일관 바꾼 적이 없고 지금도 바꿀 생각이 없고, 이것을 관철 못하면 우리는 진다는 겁니다. 나는 전략가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좋고 싫고가 아니고, 대통령 후보는 조원진이든 남재준이든 홍준표든 가리지 않는다. 그 사람 단일 후보, 이거를 저는 이야기하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단일 후보가 안 돼도 좋아요. 좌우한 김진태를 실권형 국무총리를 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발표하는 자, 그 자가 대통령 될 확률이 제일 큽니다. 이 카드를 김진태 의원이 뚫고 나가야 됩니다. 지금 십자가를 져야 돼요. 내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지금 한가한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권력의 눈에 먼 사람으로 오역을 뒤집어 쓰더라도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지금 김진태 의원이 홍준표 그 선거 유세장 유세하러 다니는 그 모습을 보고 환호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 그래, 그럼 이제 홍준표에게 밀어주는구나, 환호하는 분들도 있는데, 김진태는 배신자다라고 이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식으로 가면. 지금 식으로 홍준표를 지지했다가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지는 길입니다. 나는 지는 길로 가면 안 된다. 우리가 어차피 희생을 하는데 왜 지는 길로 가냐. 이기는 길로 가자. 김진태 의원은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권력에 눈이 먼 그런 사람이 오역을 뒤집어 쓰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차기 김지 국무총리 이거를 대선 공약으로 하도록 홍준표 후보를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그 길만이 살 길이고 또 임명진이나 그런 사람들은 또 나눠주면 돼요. 좀 모아갖고 주면 됩니다. 권력이란 건 그런 거니까요. 무슨 통일원 원장 이런 거 시켜주면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런 거 나눠주고. 자,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어떠한 단일 후보 단일화 논쟁도 실익이 없다. 또한 단일화가 되든 단일화가 되지 않든 김진태 실권형 국무총리론을 내세우지 않은 어떠한 대선도 우리에게는 승산이 없다. 반드시 김진태를 차기 정부 실권형 국무총리로 공약하는 이 카드만이 우리가 대선을 승리할 수 있다. 이 사실을 김진태 후보는 반드시 알아야 하고 이 동영상을 보는 김진태 후보 측 보좌관들은 이것을 김진태 의원에게 전달해야 하고 다음 주 초에 제가 김진태 의원과의 회동을 제가 시도하겠습니다. 가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김진태를 위한 일이 아니고 홍준표를 위한 일도 아니고 우리 우파 진영의 승리를 위한 전략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를 뭉쳐야 한다. 예.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했던 그 잘날 웃딘 왕자의 대결집, 대평원에서 우리가 결집해서 싸우면 몽고군을 이길 수 있다. 수적으로는 우리가 몽고군보다 많다. 우리가 한 곳에 결집을 하면 몽고군을 격파할 수 있다는 것이 호라즘 제8대 술탄, 비운의 왕자, 잘날 웃딘 왕자, 징기스칸마저도 굉장히 극찬했어요. 적장이지만 내 저런 아들만 하나 있다면은 그 징기스칸 아들들은 좀 못났지 않습니까? 오고타이니 이래갖고 다 무능했어요. 징기스칸 아들들은. 바투가 상당히 우리나라로 말하자면은 태종 같은 사람이었죠. 이방원 같은 사람. 바투가. 서역 원정도 성공시켰고, 바투가 굉장히 일을 많이 한 사람이고, 다른 아들들은 좀 빌빌했어요. 그런 사람 눈에, 그러니까 그 잘날 웃딘 왕자가 얼마나 멋있게 탐나는 아들로 보였겠습니까? 예. 이 비운의 왕자 잘날 웃딘의 전략. 우리 강가에 대평원에 우리 호라짐의 전 군인을 집결시켜서 몽고군과 한판 붙는다. 그때 잘날 웃딘 왕자의 아버지인 7대 술탄 무함마드가 이거를 받아들였으면 호라즘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분산 배치 전략을 하는 바람에 몽고군에게 차례차례 다 섬멸당했거든요. 우리는 이 잘날 웃딘 왕자의 이 결집을 위해서는 반드시 김진태가 선두에 서야 한다. 예, 지금 어차피 이건 지금 탄핵 정국입니다. 탄핵 정국 대선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김진태는 있었고 맨 마지막에 김진태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갑자기 사라졌어요. 김진태가. 이러면 우리가 집니다. 김진태는 마지막까지 잘날 웃딘 왕자 같은 그 모습으로 말 타고 진격해야 됩니다. 이걸 하십시오. 예. 김진태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몽고 제국에 대항하는 잘날 웃딘 왕자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 본인이 자기가 왕자라는 걸 모르고 있더라고. 만나보니까 자기가 왕자 신분이라는 걸 모르고 모습인 줄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발 김진태 의원 이 동영상 본다면
이 말 명심하시고, 내가 만약에 안 본다면 바빠서 근데 만나러 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고초려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한 번은 만났으니까 이제 두 번 기회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방송 보시는 많은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후보 단일화는 투표용지 이루어지기 전에 했으면 좋은데 그건 이제 물 건너 갔어요. 또 해외 동표 그 사람들도 이제 물 건너 갔어요. 이미 사전투표 다 끝난 것 같으니까 할 수 없습니다. 이제 희생을 있었지만 어쨌든 이제 5월 9일까지 한 열흘 남았습니다. 예. 이제는 뭐 가릴 게 없으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제가 얘기한 전략으로 해서 단일화 성명만 나오면 그렇게 해서 단일화 후보가 누가 되든 이 카드에 대해서 단일화 나오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이것이 잘날 웃긴 왕자의 대결집 전략입니다. 우리가 이번 그 탄핵 사태에서 패배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우리에게 언론이 없었다는 겁니다. 좌파 언론에 의해 가지고 조중동포, 거기다가 종편, 공중파 방송 모두 좌파가 장악해서 변변한 언론 하나 없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했고, 그 결과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지금 몸이 아파서 지금 미국에서 지금 인권보호 차원에서 지금 재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지경까지 왔는데도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그 보도조차 안 하고 있어요.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은 우리 우파에게 우파를 대변하는 그런 신문 하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태극신문에 대한 필요성을 오래전부터 느끼고 있었고, 우리가 우파를 대변하는 큰 신문 아니더라도 우리가 뭐 조선일보 지금 절독운동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태극신문을 만들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태극신문이라는 형태는 우리가 지금 자본력이 부족하니까 처음 시작은 이 벼룩신문 형태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태극 벼룩신문 형태로. 그래서 지역사회 단위로 해서 자그맣게 조그만 형태로 생활정보지 식으로 하면서 주간 형태로 발간을 하고, 다만 그 이제 경제신문지니까 뭐 전세방, 뭐 월세방, 뭐 자동차 중고 판매 이런 거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맨 끝에나 중간중간에 우리가 그 이념적인 우파의 이념을 대변하는 뭐 유명한 분들, 뭐 정규재라든지 윤창중이라든지 또는 이화영 목사님이라든지 그런 분에게는 또 신앙 칼럼도 부탁하고 해서 우리가 그 한 80~90%는 생활정보지이면서 10%에서 20% 정도는 우리 우파의 할 이야기를 하는, 그리고 진실한 보도를 하는, 말하자면 지금 구치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근황 같은 거 이거 제대로 보도하는 그러한 신문을 우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는 태극 벼룩 신문의 형태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자그맣게. 그리고 제가 이제 테너88이라는 그 유튜브 사이트, 태극사랑, 우리 태극사랑 사이트가 이제 구독자가 6,500명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 온라인, 오프라인 연결되는 이 언론 매체를 이제 미약하나마 한 발자국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태극 벼룩 신문은 그 자체로도 이렇게 스폰서를 받고 광고를 내서 또 광고비를 받고 하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뭐 후원금에 의지해서 뭐 호외식으로 탄기국에서 발행하는 이런 뭐 신문이라든지 이런 식의 신문 형태는
지향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오래 가지 못하고 또 볼 게 없어요. 맨 뭐 탄핵 무효 이런 것만 계속 써 있으면 그 신문의 역할은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 태국 벼룩 신문, 또 앞으로 태국 벼룩 신문이 발전하면 태국 신문으로 될 것인데, 이거는 동일하게 조선일보나 동아일보가 동일한 그런 똑같은 형태의, 그렇지만은 우리가 제대로 보도하는 그러한 언론의 하나로 태국 신문도 우리가 가지려 하고, 하나 더, 이것이 이제 신문을 가진 후에 하나 더 나가서 우리가 유선 방송이라도 우리 태국 채널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거는 이제 규모가 좀 더 큰 거기 때문에 먼저 이 태국 신문, 더 작게는 태국 벼룩 신문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언론사, 이것은 이제 주식회사로 만들고, 주식회사 태국 신문 이렇게 해서 주식을 발행하고 각자 국민주 형태로 뭐 각자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한 주당 5천 원이면 10주면 5만 원, 20주면 10만 원 이렇게 소액 주주로 모아서 그 자금을 가지고 조그맣게 시작을 하고, 저는 아마 이게 영리도 상당히 될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또 제가 성악가이면서, 제가 성악가로 생계를 이어간 사람이 아니고 이런 경제활동을 나름대로 회사의 대표이사도 경험이 다 있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경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영리가 되는 그러한 언론사, 잡지사, 신문사로서 키워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주식 인환증을 발급하고 그 자금을 모아서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거기에 대한 주주로 한 사람씩 다 등재해서 그 주주 명부가 우리 태극 사랑 운동의 조직 활동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동감하고 동참하고자 하는 분은 제가 오후 4시부터 9시까지는 그 대한문역 KFC에 제가 매일 출근하고 있으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언제든지 오셔서 여기에 대해서 동참해 주실 것을 광고합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하고, 다시는 우리가 정권을 유지하든 빼앗기든 정권을 유지한다면은 우리 우파의 입장을 대변하는 신문으로서, 정권을 빼앗긴다면 우리가 차기 정권을 찾아오는데 우리가 하나의 교두보로서 올바른 소리를 하는 그러한 저항단체로서 조직적인 활동을 하고자 제가 이것을 제안합니다. 이것은 저는 탄핵 사태 처음부터 이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유튜브도 없었고 뭐 이렇게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못했는데, 이제 그나마 제 유튜브 태극사랑이 이제 작게나마 이제 한 6,500명 구독자를 돌파해서 좀 있으면 한 10,000명을 돌파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정도의 온라인의 힘이면은 오프라인과 결부시켜서 처음에는 어떠한 이렇게 국민 주식 형태로 시작하지만 곧바로 요것이 이제 발간되면서 영업이 되고 해서 아마 또 재테크의 수단도 될 수 있는 그런 주식 회사의 형태로 되고, 조금 더 이제 뭐 더 커진다면 이제 그 코스닥에 상장해야 되겠죠. 기업을 오픈하고 그런 단계로 나가려고 하니까 단순한 애국 활동의 측면도 있겠으나 하나의 재테크의 측면에서도 비상장 주식을 매입하는 그러한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영권 방어를 위한 이런 모든 방책을 또 세워놓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공격을 받을 위험이 있으니까 제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대한문역 KFC 월요일에서 4시부터 9시까지 오시면 상세한 설명을 드리고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저한테 전화 오시는 분도 있어서 왜 그러나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들어서 이 화면에 번호가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로 불러달라고 하셔서 아 내가 그 방송으로 말로 불러드려야 될 걸 그랬구나. 그래서 예, 새마을 금고입니다. 새마을 금고 3904-09-0139-429입니다. 다시 불러드립니다. 새마을 금고 3904-09-0139-429입니다.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성악가예요. 테너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연주했던 동영상 하나를 같이 편집해서 올립니다. 예, 제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아이덴티티를 밝힙니다. Simen dace